자, 먼저 변주에 대한 설명. 이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죠. 왜 변주를 좀 하느냐를 갖다가 좀 얘기 좀 하게 되는데, 변주를 갖다가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이와 같이 하는 조작을 우리는 변주라고 한다. 왜 그런데 낮은 주파수를 갖다가 높은 주파수로 옮기느냐. 자, 그 부분은 다중화에 유리하고 잡음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혼진 없이 다중화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높은 주파수 다중화. 신호를 변주하면 효율적인 신호를 전송에 적합하여 무선 송수신기 안테나 길이를 줄일 수 있다. 자, 안테나의 길이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비접지 안테나 2분의 람다가 있고, 접지 안테나 4분의 람다가 있다. 그런데 람다는 결국은 F분의 V로서 계산한다. 자, 그래서 V는 전자파의 속도를 갖다가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람다는 작아지게 되고, 결국은 안테나 길이는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저형 메시지 신호를 협대역 FM 기법을 사용해서 변주하면 변주된 신호 대역폭은 메시지 대역폭의 약 2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자, 협대역 FM에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대역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2배가 아니다. 라는 얘기. 자, 그런데 2배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하는 이유는, 자, 결국은 어떤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느냐면, 이 2배는 AM의 대역폭의 2배가 아니라는 소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메시지 신호 대역폭을 갖다가 FM이라고 한다면, FM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AM 변주 방식에서 대역폭을 얼마에 썼어요? 2배 FM에 썼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협대역 FM에서 대역폭은 AM 변주의 대역폭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도 맞는 그런 부분입니다. 변조 신호에 포함된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복성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4번의 문제가 틀린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구풀이 부분을 갖다가 적용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고, 데이터량을 줄인다는 그런 개념은 변주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소스 코딩에 대한 개념이다 라는 말씀. 자, 2번 보도록 하죠. 아날로그 전송을 위한 변주 방법에 대한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 항상 여러분들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줄을 쳐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진폭 변주에서는 정보 신호에 의해서 반성파의 진폭을 변화시킨다. 맞죠? 주파수 변주에서는 최대 주파수 편의는 변조 신호의 주파수에 비례한다. 자, 최대 주파수 편의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델타 F로 정의가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KF의 AM이라고 하는 진폭에 연관되어 있지, 정보의 주파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FM에서는 그렇지만, 자, PM에서는 달랐죠. PM에서는 델타 F는 KP의 AM의 FM. 그래서 이때는 정보의 주파수에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M은 연관이 있지만 FM은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갖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 좀 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미상변주에서 비변주파의 순시 이상은, 여기서 B라고 하는 부분은 P죠. P변주파의 순시 이상은 변조 신호에 비례하고, 순시 위상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얘기했었죠. 델타 Z 순시 위상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세타 T에 관련된 부분으로. 자, 세타 T는 결국 어떻게 돼요? KP의 ST다. 이거 같이 써야 되겠죠. 변조 신호에 비례하고, 그 순시 주파수는 변조 신호의 미분에 비례한다. 자, 변조 신호의 미분에 비례한다라는 얘기, 순시 주파수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F는 요건 앞에서 정했던 것처럼 2파이분의 1에 DT분의 D 세타 T다. 이거 같이 얘기했었죠. 결국은 세타 T가 요건 신호에 비례하기 때문에 순시 주파수는 정보 신호의 미분값에 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파 MT로 위상 변조한 PM파는 미분파형 띠띠분의 DMT로 주파수 변조의 파형과 일치한다 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PM파는 미분한 파형으로 주파수 변조한 것이 아니라 적분 파형으로 주파수 변조한 부분들이죠. 자, 그것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분 파형이 아니라 적분 파형. 그래서 FM 방식은 AM 통신 방식에 비해서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적분 파형이 아니라 미분 파형.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을 얘기 좀 하고 있죠. 그래서 PM파를 갖다가 미분해서 FM파를 갖다가 만든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3번 보죠. 낮은 주파수의 기저대역을 멀리 보내기 위해 반성파의 진폭이나 주파수 또는 위상 신호를 진폭이나 주파수 또는 위상의 신호를 보내는 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낮은 주파수 기저대역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높은 주파수로 변경해야 되고, 반성파의 진폭을 갖다가 변화시키면 AM, 주파수를 갖다가 변화시키면 FM, 위상을 갖다가 실어보내면 PM, 변조죠. 자, 그래서 PM 변조, 그래서 이것은 변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소스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은 목적이 바로 뭡니까? 데이터 수를 갖다가 또는 데이터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죠. 자, 이 부분은 데이터에다가 채널 코딩은 잉여 비트를 갖다가 추가하고 있죠. 잉여 비트. 자, 이 잉여 비트라는 목적은 왜 추가됩니까? 에러를 갖다가 검출하는데 추가가 되는 거고, 또는 정정하는데 필요한 비트를 갖다가 추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채널 코딩. 자,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통신에서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이 있다 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결국은 변주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포맷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예전에 디스크를 갖다가 포맷 시킨다 또는 초기화 시킨다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버스 폭이 1ms인 구형파 신호를 양측파 대 억압 반성파 DSBS-C를 얘기하고 있죠. 변조한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이 스펙트럼을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FC가 되고 이쪽이 FC 플러스 FM 상측대파 측파대 FC 마이너스 FM 하측대파 또는 측파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자, 변조할 때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대역폭은 여기서 여기까지 2배 FM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구형파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구형파 부분을 갖다가 이와 같이 변환시켜서 나타나게 돼서 폭이 결국은 이와 같은 형태의 부분을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타워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걸 갖다가 후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싱크 펑션으로 바뀌죠. 자, 이와 같은 싱크 펑션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 부분이 타워분의 1이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널 투널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대역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타워분의 2라고 하는 부분이 널 투널 밴드위스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1ms가 되고 이 부분이 2가 되니까 결국은 2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여기서 널 투널 밴드위스에 대한 대역폭은 바로 2kHz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엽, 자, 이 부분을 갖다 우리는 주엽이라고 하고 있죠. 메인 로브다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 사이드 로브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을 갖다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되겠죠. 제곱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메인 로브, 자, 이쪽, 이걸 다 사이드 로브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908을 갖다가 이같이 싱크 펑션을 바꾸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의 변환에서 꼭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안 보고도 여러분들 우리가 쓸고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갖다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A에 그다음에 렉탱귤러 함수에다가 여기 폭이라고 했죠. 이 부분 폭이 타워다. 따라서 타워분의 T로 표현하게 된다. 자, 풀이에 변화하게 되면 A 타워의 싱크 함수로 바뀌게 되고 F 타워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타워분의 1 마이너스 타워분의 1. 이 부분이 바로 메인이다. 이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수식으로도 변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면적, 여기 있는 이 면적이 결국은 여기에 최대 진폭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변환하는 부분, 구형파를 갖다 어떻게 변환했는지 이것은 여러분들 풀이의 변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싱크 함수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 함수하고 혼동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싱크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같이 x로 놓는다고 한다면 파이 x 분지 사인 파이 x로 표현되고 있지만 자, 샘플링에 대한 부분은 x분의 사인 x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두 가지 샘플링 함수하고 싱크 함수하고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